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맛의 달인 황철성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공유할 내용은 그 지적재산권과 그리고 상표 서비스 등록도 개인이 할 수 있다 라는 거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요. 예전에 제가 지적재산권 관련된 사항들을 업무를 했었고 많은 지식은 아니지만 또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브랜드에서는 상호가 될 수 있고요. 그것도 레시피 또한 지적재산권이 되죠.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도메인 또한 지적재산권이 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또한 상표에 관련된 사항들로 해서 분쟁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상표 서비스에 대한 사항인데, 특허에 대한 사항들은 변리사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는 어렵지만, 상표 서비스 관련된 사항들은 변리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적으로 비용을 좀 지불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알아야지만이, 변리사 같은 경우는 분류에 대한 사항들을 지정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만이 가능합니다. 변리사는 하는 방법에 대한 사항들로 대행을 해주는 사항이지, 우리의 상표가 어떤 상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인지 아니면 제주의 어디 군인지 그거에 따라 지정하는 상품의 류가 달라집니다. 류는 1류부터 해서 45류가 발생을 하는데요. 보통 43류가 되는 사항들이 아마 매장에 대한 표시, 예를 들어서 가마로 강정이다 그러면 가마로 강정의 매장에서 운영되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업으로 돼서 아마 되는 게 43류가 기본일 겁니다. 근데 그것만 등록되는 게 아니라, 그건 개인 집은 상관없지만 프랜차이즈에서는 아마 30류나 29류에 대한 사항들일 겁니다. 30류 같은 경우는 여기 삼산 떡볶이 대표님도 계시겠지만 아마 30류 지정을 하셨을 겁니다. 거기에는 뭐냐면 거기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류 쪽에 안에 들어가 있는 삼산 떡볶이에서는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취급하거나 아니면 라면 이런 것도 지정 상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지만 삼산 떡볶이를 진행했을 때 그게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차후에 어떤 그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상표에 보호될 수 있는 사항들이 저기 삼산 떡볶이를 다른 쪽에서 그 부분만 류만 지정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류 지정에 대한 사항들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조금 보시면은 지금 아마 핸드폰 다 있으시니까 아마 키프리스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키프리스 한번 쳐보십시오. 그게 사이트가 뭐냐면 이제 거기서는 국내나 됐든 해야 되는 상표를 자신이 생각했던 거를 입력을 하면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브랜드를 만들 때에도 명칭에 대한 사항들을 검색을 할 때 지적재산권의 기본은 선점이거든요. 누가 먼저 출원을 하고 누가 먼저 등록을 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브랜드를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선행조사를 하지 않으면 등록되어 있는 거를 제차하면 등록이 안 되겠죠. 그래서 키프리스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는 국내에 있는 상표에 대한 사항들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에 대한 지정에 대한 사항들은 중요한 건 또 하나 더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명칭을 고르실 때 명사 아니면은 지리적인 있는 명칭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 있는 사과 이렇게 쓴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 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되는 사항들, 디자인 상표는 가능하겠죠. 한글 상표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 두서없이 얘기를 하지만, 상표에는 기호, 그리고 도형, 문자, 소리, 입체, 영상 이렇게 대한 표시의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진행을 할 때는 아마 명칭보다 합성어를 좀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이름도 따와가지고 합성어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제일 중요한 사항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존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그 명칭을 받을 때에는 그거에 대한 사항들 중요한데, 키프리스에 검색을 해보시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특허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거는 들어가 보시면 그 출원 번호라는 사항들에서 출원 그 번호를 부여받고 그 다음에 서식 작성기를 해서 작성을 하는 사항인데요. 장점에 대한 사항들은 주변에서 상표 제일 먼저 브랜드 만들었을 때 아마 변리사를 통하거나 아니면은 그 특허 관리 하는 데에서 아마 비용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만 관심이 있고 조금만 그 선행조사를 좀 하다 보면 개인이도 수수료만 발생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허로 쪽에 들어간 사항들을 보면은 내용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부분의 절차라든지 그리고 해당되는 사항들 내용도 잘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중요한 사항들은 서식 작성기에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브랜드의 명칭을 진행했을 때 고려할 때에
아까 얘기했던 고유 명사인지 아니면 기호를 줘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저기에 먼저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류 지정에 의해서도 우리가 보통 외식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얘기한 것처럼 매장은 43류, 그리고 브랜드의 지정에 따라 30류, 커피류랑 아까 이제 라면에 관해서는 30류가 기본일 겁니다. 그게 아닌 사항들은 일부에는 취급 상품에서 29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한 그 매장에 공급하는 상품에 따라 우리가 외식이지만 예를 들어서 티셔츠라든지 거기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 또한 별도로 류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지정이 안 되면 아까 했듯이 분쟁의 사례가 되고, 예전에 뉴스는 안 났지만 본죽에서도 예전에 유통 문제에 의해서 상표를 누가 출원을 해놔가지고 등록을 해놔가지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했던 사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가족 간의 분쟁이긴 하지만 아딸 떡볶이가 감탄으로 바뀌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만큼 아까 얘기했듯이 브랜드를 잘 만들어 놔서 이거에 대한 사항들 영업의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 달리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방어하지 못하고 다른 데에서 분쟁이 생기면 이 상표를 못 쓸 수도 있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표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항들은 지금은 분쟁은 과거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분쟁도 있고, 조금만 알면은 그거에 대한 사항들을 대비를 할 수가 있고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면 지정되는 상품을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조금만 더 하시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가보셔서 해당되는 브랜드 있으시다고 하면 물론 잘 돼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했듯이 한 번만 더 한번 분리해서 지정된 상품이 분류해서 지정된 상품이 있는지, 없으면 추가할 게 없는지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뭐 그랬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